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의 계약 해지는 금양한테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에서는 금양이 거래 재개가 되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과연 언제 금양이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언제 거래 재개가 될 건지, 또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의 주가의 모멘텀은 어떨 건지에 대한 거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공급 계약권도 예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금양 기장 공장 부분이 정상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스럽게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올라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우디권에서 이 유상증자를 받았을 때에 이 50% 할증 처리를 해가지고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유상증자를 다 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을 굉장히 좀 세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이 동부건설 측에 940억 원 정도의 시설공사 계약 해지 처리가 나오면서 금양의 기장공장의 건설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부채 비율만 쫙 내려도 솔직히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거래 재개를 시킬 만한 이유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장 공장이 가동 처리가 되고 있지 않으면서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그 기장 공장에 대한 일정이 밀리면서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재무적인 리스크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르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거래 재개가 돼도 하락폭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이 기관들이 오히려 또 신용 반대 매매를 이용하기 위한, 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한 아주 좋은 빌미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거래 재개가 되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간에 기장 금양 공장 부분에 대한 거는, 시공사 부분은 지금 선정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부건설 측이 종료 처리가 됐다라고 해도 다른 기업이 바로 이어받아 가지고 요번에 말까지, 지금 올해 말에 완료 처리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준공 지연이 됐으면은, 사실 2, 3, 4 공장 부분에 대한 게 가동 처리가 되면서 그동안에 계약권에 대한 조율 처리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전부 다 계약 취소 처리가 나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장 완공시켜 놓고 돌아가지 못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태는 조율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부건설 측이 저렇게 나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선만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때 당시에 신규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공시 처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5월 31일 날짜까지는 완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정공시가 나올 건데, 이게 만약에 정정공시가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 유치 부분이나 뭐 조율 처리, 작은 부분에 대한 조달 조율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매각 처리까지 고려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이의 신청 처리에 대해서 상장 폐지 심사 조건에서 유예 기한 처리를 4월 달까지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막바지까지 가져가면 어쩔 수 없이 기장 공장 팔아야 되는데, 11월 30일 날짜로 나오면서 이거는 투자 부분이나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조율 처리가 잘 된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투자를 받았으면 했었는데 유증 처리가 진행이 된 걸 보면서 좀 변동성이 있겠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주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나눠지겠다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권에서 이걸 가져갔다라고 했고, 특히나 이 50% 할증 부분에 들어왔던 게 이 금양의 말 그대로 그 469 배터리에 대한 이 효율성이나 기술력 부분에 대한 게 인정 처리를 받으면서 이때 당시에 계약권을 한 게 큰 의미가 있었죠. 이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시장 자체에서는 금양이 이제 되살아난다 해가지고 금양 부활 막 해서 기관 측에서나 뭐 금양 자체에서도 막 IR 처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도 똑같긴 해요. 이게 8월 2일 날짜가 이제 납입일이기 때문에 공시 부분 그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유상증자 주식 발행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캐파 부분에 대한 증설 부분이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다가 수주권, 말 그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럴 때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납니다. 근데 원래 유증처리 공시 나오고 나서 이제 공급계약건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유증처리 발표하면 우선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 주가에 대한 주식 발행 숫자만큼 말 그대로 주가가 미리 먼저 선반영 처리시키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금양은 지금 거래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계약건이 나오고 나서 거래 재개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양의 재무제표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처리를 보면은 여기 납입일이 이제 8월 2일 날짜이기 때문에 일정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게요. 신주배당 기산일은 2025년도 1월 1일이었는데 신고 상장일은 2025년도 8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날짜가 아마 지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월 2일 날짜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은 8월 말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예정되어 있었던 부채를 다 갚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양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빨리 낸다라고 해요. 뭐 크게 지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니까 9월에서부터 10월 달 정도 사이에 이의 신청 처리를 제출할 거고요. 그러면은 한 11월 정도, 원래 20일 이제 심사 처리 들어가고 3거래일 내에서 영업일이죠. 3영업일 내에서 이제 결정 처리가 나기 때문에 11월에서부터 12월, 아무리 늦어도 12월 때죠. 이때 정도면은 거래 재개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신규 상장 예정일을 넘어가고 나서 거래 재개를 시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 계약건이 가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나노텍 에너지 건하고 계약건을 했었던 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11월 말 정도의 마감 처리, 12월 말이 마감 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공급 계약건이 다 그 일정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 3, 4 공장 부분도 제가 볼 때는 12월 달 가기 전에 발표 처리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기장 공장 완공 부분에 대한 지연 처리나 그리고 시공상 선정 부분이 이제 빨리 공시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시공장 선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차피 돈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이제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거래 재개되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기에서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려서 이 거래량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신용잔고 부분을 터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거래되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해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주가 올랐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런 진행 상태나 또 실시간 대응 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런 기업의 변동성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먼저 받아가지고 수익률 부분에 대한 거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5817에 이 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이 오리엔트 전공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100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25일 9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4월 15일 날짜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텐데, 최근에 제 이 소통방이 굉장히 좀 이슈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지금 시장 상황 부분을 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매수가랑 매도가, 타점 부분에 대한 걸 다 잡아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거 어차피 무료로 제가 어차피 투자를 하는 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다들 가져가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 실시간 대응 처리를 하셔야 되지, 지금 순환매장세에서 따라가기 투자하시면 무조건 물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대응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기업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장 요번에 2분기 때 좀 보고 싶은 게 이 텅스텐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중 무협상에서 히토류 해가지고 중국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텅스텐 가격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텅스텐 가격 부분이 지금 상로 텅스텐 여기 있죠. 그쵸? 흑자 전환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아마 써져 있을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금양이 텅스텐 지금 채굴 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22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금양이 지금 몰라광산 부분에 매장되어 있는 텅스텐 양이 22조 원이에요. 근데 텅스텐은 그동안에 왜 채굴을 못했냐면, 채굴 처리는 할 수 있었고 채굴권도 갖고 있었어요. 뭐 어떤 그 유튜브도 보니까 뭐 채굴권이 없네 막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채굴권은 이미 그 공식 등록 업체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인증서를 갖다가 금양 측에서 내놨습니다. 아예 그거는. 근데 몽라광산에서부터 이거를 해안지방까지 옮겨가지고 이제 해외 수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 리튬 부분에 대한 광산 부분에 재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이 이동이 안 됐습니다. 이동이. 말 그대로 몽골에서 이걸 허가를 안 해줬는데, 허가를 작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텅스텐 채굴 처리해서 판매 처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때에 맞춰서 운이 좋은지 텅스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원래 1분기부터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1분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양이 말 그대로 거래 정지 처리가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채 비율이 유동자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쵸? 부채 비율은 유상증자처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게 확보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에 여러분들 거래 재개가 되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만약에 거래 재개가 돼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기장 공장 가동 부분에 대한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이 텅스텐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장 공장 가동이 되려고 하면 공급 계약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던 공급 계약권과 앞으로 나올 공급 계약권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게 유동자금이 조금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양 입장에서는 진짜 다방면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막 변동성은 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기관 쪽에서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된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 개인들이 이제 특히나 거래 재개된 종목들은 단타로 막 치려고 단타 트레이더들이 신용장고를 막 들고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기관들은 내리쳐서 털리게 하고 하방권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텐데, 이 모멘텀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관들이 물량을 던져가지고 누를 때 그 하방권에서 매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반드시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금양에 대한 중요사항 부분을 해드렸는데, 다행인 거는 우선 동부건설에 대한 공장건설이 그대로 이어받을 시공사 부분이 있고, 올해 말까지 완공 처리에 대한 거가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뭐 계약 취소 부분이나 공급 계약건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동자금에 대한 확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재개 일정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거의 변동성이 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지장사항 생기면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양은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 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 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 때 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 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 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 달에서부터 7월 달, 8월 달로 넘어가면서 신성델타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세라의 칼렘니주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보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장세가 돌 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 체결가랑 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해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 두십시오. 그대로 걸어주시면 저희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 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 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순환매 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드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 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 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 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 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봤자 하루 정도 차이예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정리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자금이 60조 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매 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또 2차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죽일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 풀었던 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에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 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놨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해버리시거나 물려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에
5817-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문자 발송이랑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